이거는 솔직히 쿠팡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쿠팡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미국 쿠팡. 미국 쿠팡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내가 정보 유출했냐? 내가 비번 유출했냐? 난 정보 담당도 아니야. CISO 따로 있어 라고 하면 대한민국 이제 절대 탈팡을 못합니다. 2025년 12월 29일이죠, 오늘이. 오늘 그 쿠팡 보상안 나온 거 보셨습니까? 쿠팡이 잘못했다고 5만 원 보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내 개인정보가 5만 원에 개인정보 5만 원? 그러니까 사실 일단은 절대 금액을 놓고 보면 얼마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K텔레콤한테 권고한 1인당 보상안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인당 10만 원이었어요. SK 건이. 근데 쿠팡은 자체 보상안으로 5만 원씩 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항상 쿠팡은 그래요. 경찰 수사 결과도 발표되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뭐 어떻게 노트북을 발견을 했니, 하천을 수색해서 뭐 건져 올렸느니, 정보 유출은 3천 건에 불과했니, 자기네가 먼저 터뜨려. 그리고 이번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디서 권유한 것도 아니고 조정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5만 원씩.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사람들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갖고 노냐? 장난하냐? 이거예요. 뭐냐면은 5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쿠팡 이용권 전체로 주는 것도 아니고,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은 5천 원, 쿠팡 이츠 이용권 5천 원, 쿠팡 트래블 상품 구매, 이거 뭐 여행인가 봐요. 2만 원, 알럭스 상품 구매 이용권 2만 원. 알럭스는 무슨 뭐 명품? 이런 뭐 그러니까 자기네 상품 더 사라 이거야. 구매 이용권으로. 그래서 뭐지? 이거는 솔직히 쿠팡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갖고 노는 거 아닌가? 이거 잠깐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난 아까 라디오 진행하고 있을 때 속보가 떠서 또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표기된 거 보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쿠팡 조롱하려고 가짜 뉴스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검색했더니 이 내용이 맞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뭐지? 달나라에 살고 있나 별나라에 살고 있나. 쿠팡은 그러지. 하도 로켓 타고 멀리 가서 그런가? 생각이 우리랑 너무 달라. 또 하나 웃기는 거는 KBS 그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콜센터에 이런 지침을 내렸대요.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구매 이용권 지급이라고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근데 지금 보도라든지 이런 거 다 보상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침을 내보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쿠팡이 보상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김범석 의장은 또 국회에 안 나온답니다. 12월 30, 31일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뭐냐면 여러 상임위 있잖아요. 상임위들이 다 모여서 6개 상임위원회인가 쿠팡 하나 주제를 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핵심은 누굽니까? 김범석 의장인데 김범석 의장이 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보상안은 자기네가 먼저, 수사 결과도 경찰보다 먼저, 자기네 잘못은 무슨 뭐 3,370만 건이 아니라 3,000 건만 유출됐고, 유출이 아니라 처음에 노출이고 해서 뭔가 프레임을 자기네가 먼저 잡아가려고 하죠. 계속해서 쿠팡이. 근데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유가 뭐냐?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렵다. 일정이 있으니까 국회가 부르든 말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김범석 의장의 일정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전에. 내년 한 6월 30일로 잡을까? 아니 9월? 아니면 내년 12월? 1년 전으로 예약하면 됩니까? 어디 무슨 뭐 오마카세 예약하듯이? 근데 사실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 2015년부터 제 기억으로 한 6번 정도는 됩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쿠팡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거래 이슈, 예를 들어서 뭐 납품 대금 지연 입금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국감에서 불렀어요.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 근데 그때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다리를 다쳤다. 나처럼. 내가 지금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리를 다쳐서 국회 못 나오겠다는 거야. 농구하다가 다쳐서. 여러분, 농구하다가 다치면 어디 못 나가죠? 국회 못 가죠? 저도 이러고 지금 뭐 투잡, 쓰리잡 뛰러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다리 다치면요, 대한민국 국회가 불러도 못 나갑니다. 이게 2015년 김범석 의장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때 제가 취재해서 기사를 썼던 게 뭐냐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입증 자료 뭘로 낸지 알아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거 있잖아. 나 다쳤으니까 보험금 청구할 그걸로 국회에 냈어. 그냥 무슨 뭐 진단서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걸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다 낸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못 나간다고. 예를 들어서 이대호가 어디 불려가야 돼.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 국회에 불려가도 경찰에 불려가는데 보험금 실손 청구하는 거 갖다 내밀고 나 다쳐서 못 나가야 하면은 뭐라고 할까?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범석 의장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물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추정이긴 합니다만 명시적으로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봤을 땐 나는 쿠팡 책임자가 아니야 라는 거야. 한국 쿠팡의 책임자가 아니야. 나는 한국 쿠팡을 지배하는 미국 쿠팡 INC의 의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쿠팡은 대한민국 법인이 따로 있고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이사회가 따로 있는데 왜 날 불러? 한국에서 알아서 하지, 이 생각인 거예요. 명시적으로 틀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대한민국 쿠팡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미국 쿠팡이. 미국 쿠팡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김범석 의장.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지분율은요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많이 이슈가 된 것처럼 지분율이요 의결권 기준으로 70%가 넘습니다. 왜? 클래스 B라는 걸 새로 찍어서 29배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주주들이랑 합의를
본 거예요. 본인이 절대적인 존재이니 나의 아이디어로 쿠팡을 만들어 나갔고 쿠팡도 내가 절대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니 의결권 70%를 주시오라고 해서 합의를 받았고, 그러면 쿠팡의 모든 본체를 70% 이상 의결권으로 좌우하는 사람이라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보 유출했냐? 내가 비번 유출했냐? 내가 빼갔냐? 난 정보 담당도 아니야. CISO 따로 있어 라고 하면 그 말도 맞을 수 있겠으나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고, 사실 우리 눈에는요, 대기업들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심지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 돌아가신 LG 구본무 회장, 또 얼마 전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태 때도 누가 고개 숙였습니까? 최태원 회장. 그렇죠. 이게 익숙해요. 물론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 아니야? 왜 CEO, 대표이사 따로 있는데 왜 그룹 총수라는 사람이, 왜 오너라는 사람이 사과해야 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요, 각종 청문회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언제였냐면 2020년에 빅테크 그 반독점법 관련된 의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 불려갔는지 아십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 팀 쿡, 페이스북, 당시 그 페이스북, 현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 이런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 얘기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는요, 2018년, 2020년, 2024년 등 여러 번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SNS 문제, 무슨 뭐 성착취, 뭐 SNS 악용되는 이럴 때 나가서 문매를 맞았어요. 저커버그 막 울라 그러잖아. 막 한나절 계속 막 집중 포화당하고. 이게 국회 청문회라는 곳이 인신공격을 한다, 무슨 뭐 개망신을 준다, 막 공개망신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전 세계 다 똑같아. 미국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생중계가 되고 우리가 뭐 언어적으로 좀 달리 볼 수 있겠으나 똑같아요. 그리고 미국인이니까, 미국 기업이니까 나는 나갈 수 없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 김범석 의장도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김범석 의장의 옛날 발언이 또 회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 비하 발언. 물론 이게 100% 확인은 안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 예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쿠팡의 C레벨이라고 하는 임원들이죠. 주요 핵심 임원들은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초기 투자자들 거의 제외하고는. 그걸 누가 물어봤대요, 내부 회의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인은 큰 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않은 민족이다. 물론 쿠팡 측에서는 좀 부인도 하고, 관련해서 이거 기사 올라왔던 게 삭제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게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다시 한번 뭐 국회의원 통해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물론 진실은 알 수 없겠으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직접 부인을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일단 김범석 의장이 한국인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한국을 존중하는데, 책임을 통감하는데 안 오고 있습니까? 책임을 통감하면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뿌려서 사과합니까? 그것도 사건 발생 한 달 지나서. 그거를 진정성 있다고. 그리고 5만 원짜리 이른바 뭐 구매 지급 쿠폰, 아우 머리 아파, 쓰면서 뭐 5천 원 5천 원 2만 원 2만 원, 이거를 대한민국 정보 유출당한 3,370만 명이 아니라 5,200만 국민이 누가 진정성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쿠팡이 진짜 자기의 생각을 로켓 태워보내서 별나라로 보내버린 거예요. 해서 이번 31일에는 아마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올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안 나올까? 끝까지 안 나오겠죠. 나올 거면 이미 나왔죠. 그래서 왜 유승준, 스티븐유처럼 아예 국내 입국을 막아버려야 된다라고도 하는데, 뭐 그 사람은 안 나와도 그만일 거야. 예전에 뭐 등기부등본 이런 거 떼보니까 뭐 강남에도 집도 있고 뭐 하긴 하던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울 게 있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의회에서 불렀어요. 근데 안 오잖아요. 권한이 막강합니다. 의회가 직접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고 의회가 의회 모독죄로 연방법 위반이다 라고 고발을 하잖아요. 징역형이 나옵니다.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실형, 그냥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필수라고 합니다. 의회를 모독해버리면, 그걸로 고발해버리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징역형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왜 동행명령권이라고 하죠. 데리고 와라. 근데 이걸 본인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도 3년 이하 징역까지는 세 보이죠. 또는 1,000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초범이면 어때요? 대부분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국회에서 불러도 뭐 그냥 뭐 한 1, 2천만 원 주고 말아요. 됐어요.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때? 안 나가면 체포, 구금, 실형 때려버리니까, 제 아무리 재벌이어도,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의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보면 뭐다?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할 만하다. 이게 현실입니다. 뼈 때리는 말씀드리죠. 이게 구조가 그래요. 그럼 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미국처럼 한다라든지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 가보세요. 의회에서 불렀는데 안 나가? 실형 때립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죠. 거의 회사 망할 정도로. 이번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또 쿠팡이 미국에 로비해가지고 뭐 누구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한국 대통령이 쿠팡을 파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막 기사 나가게 하고.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까지 무슨 미국 의회하고 정가의 로비 비용으로 쓴 것만 150억이 넘는다는 보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로비하는 막 대관 조직 엄청나게 꾸린 것뿐만 아니라 미국 뭐 워싱턴 DC에도 대관 조직 꾸리고 막 그거 보면서 야 그냥 외국계 기업이라고 다 저렇게 하는 건 사실은 아닐 텐데 확실히 쿠팡이 대한민국 머리 위에 있다. 이쯤 되면 쿠팡은 한국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거다. 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쿠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어떤 줄 알아요? 새벽 배송, 맞벌이 부부들 당장 필요한 거 내일 아침 출근 전에 문 앞에 와 있어. 탈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쿠팡을 과장된 말 맞다나 파산시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 전국의 물류센터, 물류망, 협력업체들, 셀러들, 우리 와이드부스터 쫄딱 망하긴 했습니다만 쿠팡에서 많이 팔았죠.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쿠팡이에요. 그리고 물류 체계로 봤을 때는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도 연합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쿠팡 이길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국가적인 국민적인 탈팡을 못해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더더욱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은요 탈팡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무슨 막 독재 시절처럼 최대주 지분 강제 매각, 금융사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문제가 생기면은 강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국가가 라이선스를 발급해 주는 거니까. 은행, 저축은행 이런 것들. 근데 쿠팡이 라이선스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민간 상업 기업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또 상장이 되어 있고 법인도 최상단은 미국에 있고 그거를 대한민국이 지분 뭐 해갖고 딴 데 팔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난리가 나지. 그래서 제 말은 대한민국 이제 절대 탈팡을 못한다. 근데 이걸 쿠팡도 김범석 의장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에휴 뭐 맨날 언론에서 난리 쳐봐요 뭐 몇 명 탈팡했다 쳐. 근데 그 사람들요 유료 회원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요 쿠팡 맨날 이용하던 액티브 유저들 아니에요. VIP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안 올만한 거죠. 사실 이거는 2010년대 중반 이른바 티몬, 위메프, 쿠팡 소셜 커머스 3사의 경쟁 때부터 그리고 소셜 커머스 3사에서 쿠팡이 이기고 이커머스로 와서 G마켓 11번가 옥션 잡기 시작했을 때도 많이 대두가 됐던 얘기예요. 그러다가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고 나서 가격을 제 맛대로 하고 시장을 다 좌우해 버릴 것이다. 그게 지금 현실로 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론 내봅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쿠팡을 지워요? 못한다니까. 그게 쿠팡을 지우자는 분들도 아마 지금 댓글을 쓰고 계실 텐데 못 지우는, 탈팡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 생각은 이겁니다. 김범석 의장이 전 언으로는 한국인은 스마트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물론 그게 진실이다 아니다 공방은 있습니다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은요 스마트하게 국민들은 스마트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뭐다? 자 쿠팡 편리해요. 고마워요. 고용 많이 해요. 투자 많이 해요. 그러면 쿠팡은 쿠팡대로 쓰는 거예요. 탈팡 안 해? 나도 어저께도 뭐 샀어요. 쿠팡은 쿠팡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산업은 돌아가게. 그런데 물건이 안 좋아. 배송이 안 좋아. 퀄리티가 떨어져. 가격 경쟁에서 뒤쳐져. 그럼 우리 다른 거 쓸 거예요. 라고 다른 데도 같이 띄워주는 거죠. 그게 스마트한 소비자고 대신에 견제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뭐 쿠팡이 뭐 코스피에 상장돼 있습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지. 견제는 딱 이겁니다. 그냥 인간 김범석. 이걸 계속 향하는 거예요. 왜? 최종 책임자. 70% 넘는 절대적인 의결권을 가진 사람. 쿠팡을 좌우하는 사람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왜 쿠팡 소중해? 편리해? 계속 쓸 건데 뭐? 그런데 비난의 화살은 계속 김범석 의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 허리 숙일 때까지 무슨 쿠폰이 아니라 진정한 보상을 할 때까지 그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회가 그들에게 무섭게 느껴지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요. 우리 많이 느낍니다만 저도 언론 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이른바 총수들, 재벌들은요. 자기네 회사 뭐 비난 기사 쏟아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 일이 아니거든. 근데 기사들 보면요. 뭐 이마트, 신세계그룹이 뭐 결정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정용진 부회장이 결정했다라고 하고 삼성이 뭐 M&A 한번 하면 이재용의 통 큰 결단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총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쓰는지 알아요? 그래야 그 기업에서 반응이 와요. 광고를 주든 비판적인 기사면 기사를 내려달라고 막 요청이 오든 물론 그것도 이제 광고로 엿바꿔 먹는 게 많습니다만 그래야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들에겐 간의 기별도 안. 그래서 쿠팡은 쿠팡대로 쓰되 비난의 화살은 계속 김범석을 향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이게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김범석 의장은요 한국인에 대해서 참 잘 알죠. 그래서 뭐 컨설턴트 출신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냄비 근성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주 섞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러다 말겠지. 설마 내년까지 이러겠어? 그런다고 사람들이 쿠팡 안 쓰겠어? 쿠팡 쓸 거라니까? 근데 넌 안 잊을 거야.
당신이 하는 행동 5,000원, 5,000원, 2만 원, 2만 원으로 우리 갖고 노는 거는 우리 절대 안 잊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그 KT 이거 뭐죠 이거? 단말기 그걸로 이제 뭐 유출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의 또 대규모 정보 유출 잊어가고 있어. 쿠팡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 그거를 김범석 의장은 기다리고 있겠죠. 친기업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 주는 효익이 있고 어쨌든 잘못한 건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부여는 안 써 아니면 이렇게 약간 프레임적으로 호도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지 않나. 그거는 맞아요. 되게 합리적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기업 정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반기업 정서가 아니에요. 우린 모두 친기업이어야 해요. 자본주의에 살면 기업이 없이는 투자도 없고 일자리도 없죠. 친기업이어야 해요. 근데 친재벌이랑 사람들이 이걸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업을 지키고 기업을 키워나가는 거지 재벌을 지키고 재벌을 키워나가고 재벌을 비호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식상 뭐냐면 총수의 아들, 총수의 손자가 곧 기업이지. 이들을 비판을 하면 반기업 정서라고 막 몰아붙여요. 그건 아닙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영속되어야 하지 나쁜 짓을 하는 이른바 최대 주주까지 왜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정확히 구분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 투자를 더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보완책을 찾도록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미 3,370만 명에게 피해가 생긴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 정보 유출이 한번 되면 수십만 건이 아니에요. 수백만, 뭐 천만 건 단위로 가버리죠.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라고 할 거예요. 소를 잃었으면 그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쿠팡은 자체적으로 뭐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는데 유출된 건 3,000건 뿐이고 그래서 나중에 뭐 보상을 한다면 3,000건만 하려고 뭐 밑밥을 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3,370만 명에게 보상하는 1인당 5만 원은 5,000원, 5,000원, 2만 원, 2만 원 이용 쿠폰일 뿐이고 보상이란 말을 쓰지 말라라고 콜센터에 지침을 내보내고 하니 이런 걸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납득이? 이번 일을 보면서 되게 쓸쓸한 게 뭐냐면 나중에 뭐 혹시나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이런 기업이랑 대한민국이 맞붙었을 때는 어떨까? 왜 요즘에 그 유럽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반독점 같은 걸로 제재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엄청 난리치지 않습니까? 와, 그 앞에서 일개 국가가 얼마나 작아 보일 수 있는가? 근데 심지어 쿠팡, 사실상 한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법인부터 설립을 해놓고 한 김범석 의장의 그 쿠팡 하나마저도 대한민국이 그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가? 라는 걸 보면서 물론 이게 너무 이제 국수주의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기업은 기업인데 근데 사실상 독점 아닌 독점을 하고 있는 쿠팡 앞에서 이렇게 휘둘리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소비자 한 명 입장에서 보면은 참 씁쓸한 거죠.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집니다. 해서 뭐 저랑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야식 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이고 좋겠다. 쿠팡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또 와이스트릿은 2호점이라고 여러 가지 요약본을 보실 수 있는 그리고 또 후원도 해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와이스트릿 2호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